12월 20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년 초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급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간밤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리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격화한 정치권 갈등이 도를 넘으면서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1월 극장가에서 매출과 관객 수 모두 외화가 한국 영화를 앞질렀습니다. 한국 영화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관객 수가 감소한 반면 외화는 모두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계엄 이틀 전 정보사령관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군 관계자들과 회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의 모임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지만 참석자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번째 회동에서는 또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초 예고했던 권한대행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사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년 만인데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총리실은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에선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정공백은 물론 국민의힘의 탄핵 지연 작전이 성공하는 만큼 야권에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던 민주당의 상법 개정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을 강행하는 대신 배임죄 완화는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차철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민주당의 상법 개정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토론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과 주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 측에서 주장하는 일부 내용이 수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줄곧 언급해온 배임죄 완화가 법안에 담길지입니다. 이 대표가 이 의견을 수용하면 합리적 중도의 이미지를 쌓는 주춧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인 셈입니다. 이 대표의 행보에 대래 불안한 쪽은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히려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도 전해졌는데요. 역전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돌파하며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신대성 기자입니다. 미국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연준은 내년은 물론 2026년에 금리 중간값도 올렸는데요. 그 충격에 미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전된 한미 금리 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에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넘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은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리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불확실성을 더 키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인 달러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양국의 금리차 확대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리아가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정치권 이슈와 엮이며 불매 운동 목록에 오른 기업들도 많은데요.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격화한 정치권 갈등이 도를 넘으면서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엄 후 폭풍을 맞은 기업들을 김성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리뷰 테러를 비롯해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을 계엄 성지라고 칭하는가 하면 계란 4개가 올라간 내란버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가공업체 푸르밀은 불매운동 대상기업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범롯데가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사위로 알려지면서 불똥이 튄 것입니다. 굽네치킨의 경우 창업주 홍경호 회장의 친형이 홍초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자 전 국힘의힘 의원이라는 이유로 불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애경그룹, 화장품 브랜드 정샘물 뷰티 등이 다양한 이유로 정치 이슈와 엮이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불씨가 더 꺼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 각자가 서로 돕는 심정으로 소비 생활을 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격화한 정치권 갈등이 도를 넘으면서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미해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 장기화와 공사비 인상 등에 더해지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새해에도 건설산업 제반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 간 실적과 신용도 양극화가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미해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건설산업 제반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 간 실적과 신용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2,104곳에 달합니다. 부도로 이어진 건설사 역시 올 11월까지 27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가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 원 줄이기로 하면서 대형 건설사 대비 SOC 사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크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 역시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내년에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은 올해 대비 저하될 것이며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고환율 기조로 인해 단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강달러 기세 지속으로 선박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고환율 기조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안팎에서 등락하는 등 강달러 기세가 거세지자 선박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산업인 조선업의 강달러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높은 1,45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환율이 1,450원 선을 웃도른 것은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국내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가 이어지다가 이날 1,450원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겁니다. 조선사들은 선박 계약을 맺을 때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시점에 대금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평시 조선사에 다소 불리한 방식이지만 강달러 기조에서는 나중에 돈을 받을수록 원화 환산액이 많아져 유리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압박을 받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탄핵 정국 반사 이익 속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나란히 내년 상반기 신규 AI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주력 사업인 커머스 역시 양사 모두 AI를 기반으로 해서 초개인화 전략을 착용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배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압박을 받던 토종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탄핵 정국 반사 이익 속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는 계엄 탄핵 정국 속에서도 주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 뉴스 편향성에 대한 공격이, 카카오의 경우는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씨의 부도덕한 기업 언급 관련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 우려 해소 평가 등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주가가 부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미래사업 경쟁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사 모두 내년 새로운 AI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커머스 영역에서도 AI 기반 초개인화 전략을 차용해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을 비롯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등 뉴스와 커머스 영역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AI 쇼핑 메이트의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AI를 접목한 서비스들을 지속해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카나나의 사내 테스트 일정이 이달 30일로 잡히는 등 내년 출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구광모 LG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했습니다. 구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전 세계 LG 구성원들에게 LG의 창업 정신에는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구 대표가 강조한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광모 LG 대표가 19일 신년사에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구 대표는 전 세계 LG 임직원 27만여 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데이원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사업을 언급하면서 LG가 꿈꾸는 미래 모습도 구체화했습니다. 구 대표는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서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석유화학협회장 연임이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던 신 부회장이 협회장직을 유지하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석유화학협회장을 연임할 것이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정부 주도로 10년 만에 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당초 신 부회장이 먼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화학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던 신 부회장이 협회장직을 유지하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듯 보입니다. 석유화학협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 부회장 연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3M 수석 부회장 출신으로 LG화학 사상 첫 외부 영입 대표이사인 신 부회장은 올 연말 인사에서 LG화학 대표이사직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극심한 업종 불황에도 LG화학이 화학사업 외의 신사업과 균형으로 흑자를 방어하는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최근 지방 백화점 시장의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탄핵 전국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범 기자입니다. 최근 지방백화점 시장의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에 이달 초부터 2주가량 이어진 탄핵 전국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심화한 탓입니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지난 6월 30일 롯데백화점 마산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리뉴얼한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롯데쇼핑은 부산 소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절차도 공식화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매출 정체가 뚜렷한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점 등도 폐점 행렬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 소멸 현상이 본격화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제 지방의 최고 좋은 상권의 백화점도 영업이 이제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그 지방 소멸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그간 지방백화점은 지역 상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인구 감소로 힘을 잃으면서 버텨내지 못하고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 미만이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가맹 수수료는 마이너스의 상황입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있었던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제도 개선과 수수료율 논의에 노조 참여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찾아온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단서 조항을 붙여 사실상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보류하면서 완성차업계 생산 속도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간 차질이 발생했던 생산량은 특근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일단락지으면서 완성차업계의 생산 정상화의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19일 중지비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을 일단락하고 일과 후와 주말 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생산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 특근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연말 특근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1일과 22일 주말 특근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GM도 연말 동안 잔업과 특근을 실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경동나비엔이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는 환기청정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요리할 때는 환기하기가 더욱더 어려운데요. 변소인 기자가 환기청정기의 강점을 시연해주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경동나비엔이 환기청정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환기청정이란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해내는 걸 말하는데요. 나비엔이 요리할 때 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을 맞아 환기청정기의 강점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중식 대가 정지선 셰프가 우선 환기청정기를 끈 채로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연기와 냄새로 에어 모니터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1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때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를 가동하자 3D 에어 후드에 에어 커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계속 이어가는데도 에어 모니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기청정기는 실내에서 오염된 공기가 발생하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고 실외에 있는 쾌적한 공기를 가져와 필터를 거쳐서 내부로 공급합니다. 나비엔에 따르면 환기청정기의 올해 11월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대비 77% 성장했는데요. 회사 측은 주방기기와의 연계를 통해 환기청정기의 판매량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바디프렌드가 가구에 마사지를 접목한 마사지 가구 브랜드 파밀레를 공식 론칭했습니다. 파밀레는 일상에서 쉽게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인데요. 바디프렌드는 내년에 파밀레로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변소인 기자입니다. 바디프렌드가 가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가구에 마사지 기능을 접목한 마사지 가구 브랜드 파밀레를 공식 론칭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큰 꿈을 꾸어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사지를 체험하는 시간을 확대해 고객분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꿈입니다. 이는 바디프렌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바디프렌드의 철학과 비전을 현실로 실현하고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순간입니다. 바디프렌드는 파밀레를 론칭하며 1인용 소파 파밀레 C, 파밀레 S를 선보였습니다. 파밀레는 마사지 기능을 제외해도 일반 가구로 쓰기에 손색 없는 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디프렌드는 가구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파밀레의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파밀레로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빠르면 내년 1분기에는 침대에도 마사지 기능을 넣어 선보일 예정인데요.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가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포부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수인입니다. 11월 극장가에서 매출과 관객 수 모두 외국 영화가 한국 영화를 앞질렀습니다. 한국 영화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과 관객 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외화는 모두 늘었습니다. 무너지는 한국 영화계 현황을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영화가 극장가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1월 극장가 매출과 관객 수 모두 외화가 한국 영화를 앞질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1월 한국 영화 매출은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고 관객 수는 263만 명으로 39%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 영화 매출은 4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관객 수도 30% 증가한 436만 명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겨냥한 외국 영화들이 국내에서도 흥행했습니다.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위, 2위도 순수 창작물이 아닌 리메이크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극장가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지 못한 국내 작품들은 이제 2차 시장을 노려야 할 형국입니다. 11월 시장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좀 비수기에 속했습니다. 주요 작품들이 다 큰 성과를 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한국 영화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극장뿐만 아니라 이후 시장 감도해서 수익이 기대되는 작품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강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점차 확대돼서 주말인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선 최대 5cm의 적설과 제주 지역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비와 함께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인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